저는 메가존의 박건용이고요. 가속 솔루션을 이용한 서비스 성능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웹 가속 솔루션을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HTTP 베이스의 서비스로 변경이 되고 있고 HTML5가 제창되면서 실제로 웹상에서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할 수 있게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웹 가속 솔루션을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단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오리진 서버. 오리진 서버는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고요. 대부분 아파치 서버나 IIS, 엔진엑스 이런 웹 서버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서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DN 서버인데요. 엣지 서버하고 페어런트 서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엣지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는 최앞단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서버들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캐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페어런트 서버는요, 상단에서 오리진과 통신을 하여 오리진의 오프로드율을 높여주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서버입니다. 유저인데요. 유저는 클라이언트를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 다양한 OS와 다양한 브라우저 또는 다양한 환경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라고 통칭해서 표현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종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구간을 CDN 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퍼스트 마일은 오리진과 CDN 사이에 위치하는 네트워크 구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들 마일은 CDN 내부의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내부에서 위치한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ISP 업체들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구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CDN과 클라이언트가 위치한 네트워크 구간이고요. 일반적인 인터넷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CDN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CDN을 쓰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CDN이 없을 경우는 위의 그림과 같이 특정 네트워크에 상당히 몰리면서 네트워크의 부하가 일어나게 되고 서비스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CDN을 도입하게 되면 CDN이 캐시 서버들이 분산을 해서 부하를 분산시키고 더욱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컨텐츠하고 동적 컨텐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적 컨텐츠는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그 스크립트 파일들을 말씀드리고요. 정적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주 변경되지 않고 한번 캐싱이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컨텐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 컨텐츠 같은 경우는 PHP나 ASP 같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오리진 서버죠. 오리진 서버에서 그 생성을 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캐싱이 불가능한 컨텐츠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속 솔루션인데요. 그 아카마이에는 DSA라고 다이나믹 사이트 엑셀러레이터라는 그 상품이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경로 최적화나 TCP 최적화, 컨텐츠 최적화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웹사이트의 응답 속도를 좀 더 향상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HTTP랑 HTTPS 외에 스피디나 HTTP2, 웹소켓 같은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DSA에서 그 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말씀드린 LMA라고 해서 라스트 마일 엑셀레이션이라는 그 기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컨텐츠를 압축해서 전송하는 기능이고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에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는데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하게 되면 최대 효율이 90%까지 효율이 생기면서 컨텐츠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지고 데이터의 낭비도 줄어들 수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웹서버에서 아파치 서버나 또는 뭐 엔진엑스, IIS 같은 서버에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CDN을 사용하게 되면 CDN 엣지단에서 컨텐츠를 압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오리진의 그 압축하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오리진 부하도도 낮출 수 있고 서비스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컨텐츠들은 JS나 뭐 CSS 이런 스크립트 파일들이 적용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세요. 컨텐츠 프리패치라는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HTML 파일 안에 그 여러 가지 이미지나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HTML을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게 되면 이 요청받은 컨텐츠를 오리진에서 받아오고 캐싱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에 내려주기 전에 이 HTML 파일 안에 있는 CSS나 뭐 JS 같은 이런 파일들을 먼저 오리진에 요청을 해서 사전에 캐싱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내려주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오리진에 왕복하게 되는 구간을 좀 더 줄여줄 수 있고 응답 속도가 향상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리패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즈해서 HTML 파일 안에 다음에 요청될 수 있는 HTML 파일들을 미리 내재시켜 놔서
해당 컨텐츠가 내려받은 다음에 열릴 수 있는 그 HTML 파일들을 미리 사전에 캐싱을 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시게 되면 미리 HTML 파일들을 캐싱하게 돼서 성능 향상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슈어라우트가 있는데요. 슈어라우트 같은 경우는 DSA 플랫폼에서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비지팡을 통하게 되면 경로 최적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 대비 안정적인 그 경로로 추천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슈어라우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지팡을 포함한 총 3개의 구간을 아카마 엣지가 먼저 오리진을 체크해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구간을 선택을 해서 컨텐츠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컨텐츠 캐싱뿐만 아니라 캐싱이 안 되는 정적 컨텐츠 말고 동적 컨텐츠들도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적 컨텐츠는 오리진으로 항상 요청이 가야 되는데 요청받은 경로가 가장 빠른 경로로 통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고 정적 컨텐츠를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나머지 동적 컨텐츠를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정적 컨텐츠들도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TCP 옵티마이징인데요. TCP 옵티마이징은 TCP 프로토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TCP는 혼잡 제어를 위해서 초기에 1바이트, 그 다음에 2바이트 이렇게 늘려가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그 증가되는 바이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카마이는 그 패스트 TCP라는 기능을 도입해서 초기에 1바이트가 아닌 2바이트 또는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TCP는 기본적으로 MTU, 그 최대 전송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1500바이트예요. 기본적으로 1500바이트인데 그 중에 TCP 헤더가 40바이트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실제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는 1460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늘어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버헤드 때문에 낭비되는 데이터들이 많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헤더를 압축해서 총 40바이트짜리 헤더를 1바이트나 이런 식으로 줄여서 좀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TCP 옵티마이징이고요. 이 기능 말고도 TCP 윈도우 사이즈를 늘린다거나 재전송을 빠르게 하는 기능 등을 도입해서 훨씬 더 빠르게 TCP 전송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 옵티마이징을 통해서 특히 미들마일 구간에서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으로는 DPC고요. DPC 같은 경우는 그 다이나믹 페이지 캐싱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캐싱이 어려운 경로에 대해서 또는 개인화된 페이지를 그 캐싱하는 기능이고요. 개인화 페이지를 구분하는 기능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그 쿠키 요청을 캐싱을 해서 그 캐시키에 저장하게 됩니다. 캐시키에 저장된 쿠키를 기준으로 컨텐츠들을 개별로 저장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화된 페이지를 캐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로그인 사용자들에 대해서 정형화가 된 페이지를 캐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쿼리 스트림 파라미터나 특정 경로에 대한 변수들을 지정해서 그 특정 그 페이지를 캐싱을 해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성할 수 있어요. 개인화된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장바구니나 위젯 사이트 같은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사이트들은 개개인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그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구매한 물품들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개개인 다 다르게 그 컨텐츠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쿠키 기준이나 쿼리 스트림 파라미터 기준으로 캐싱을 지정을 해서 캐싱을 해놓으면 사용자가 재접속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이나믹 사이트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피디나 HTTP2, 그다음에 웹소켓 같은 두가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스피디 같은 경우는 우선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HTTP2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스피드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HTTP2로 넘어가면서 스피디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디 같은 경우는 기존 그 HTTP의 그 커넥션레스 라는 커넥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항상 요청이 있을 때 응답하는 이런 안이중 형태의 방식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텐츠를 스트림 형식으로 내려준다거나 푸시하는 기능들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HTTP2에 다시 넘어가서 HTTP2에서 다시 한번 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사용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 자체를. HTTP2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피디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HTTP 1.1에서 그 컨텐츠가 그 요청이 있을 때 응답하고 그 다음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세션이 발생하면서 낭비되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의된 그 HTTP 버전이고요. HTTP2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스트림 형식이나 헤더 압축, 그리고 중복 헤더 제거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낭비되는 그 오버헤드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고요. 응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HTTP 1.1에서는 SSL 세션을 연결할 때 컨텐츠별로 SSL 세션을 연결하기 때문에 SSL 요청이 계속 발생하면서 지연이 계속 발생하게 됐어요. 기존의 HTTP 같은 경우는 3엔드 쉐이킹을 거친 다음에 컨텐츠를 전달한다면 SSL을 사용하게 되면 SSL 커넥션을 맺는 총 4단계의 구간이 추가돼서 오히려 세션을 연결하는 데 지연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HTTP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에 대해서 스트림 형식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초기에 SSL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SSL 커넥션을 맺지 않고 스트림 형식으로 컨텐츠를 쭉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도 SSL을 연결하면 낭비되는 부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HTTP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로컬 CDN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글로벌 CDN들 중에서는 많이들 지원하긴 하는데 HTTP2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가능하시겠지만 SSL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원인은 지금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SSL이 되지 않으면 HTTP2를 지원하지 않도록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HTTP2를 사용하시려면 SSL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HTTP2 지원 브라우저 사양인데요. 오페라 미니 같은 경우는 전부 지원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지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현재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SSL 도입하시게 되면 HTTP2를 지원하는 그 서비스를 받으셔가지고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웹소켓이고요. 웹소켓은 기존의 HTTP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청이 있을 때 응답하는 반이중 구조예요. 근데 이 반이중 구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서버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전달해주는 푸시 기능을 도입하면서 완화를 시켰지만 실제로는 전이중이 아니에요. 이런 형식일 경우는 서버에서 전달하고 있을 때는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전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웹소켓을 사용하시는 그 전통의 TCP 소켓과 같이 전이중으로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실시간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요청이 없더라도 실제 서버에서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사용자 요청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 HTTP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는 헤더 부분이 있는데 웹소켓은 초기 연결 이후부터는 헤더가 전달하지 않으면서 그 오버헤드가 줄어들 수 있고 좀 더 데이터의 낭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웹소켓 브라우저, 지원 브라우저 현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I 같은 경우는 11버전부터 지원이 되는데 11버전도 윈도우 10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9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시고 윈도우 10 이후 11버전부터 지원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웹소켓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중 통신이고 실시간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팅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하세요. 또는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현황이라든지 또는 교통 현황 요거 같은 경우 우아한 형제들인데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배민 라이더들의 현재 위치를 그 정보를 수집하고 푸시하는 역할을 웹소켓으로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소켓 같은 경우는 지금 HTML5부터 기본적으로 API가 제공되기 때문에 HTML5가 지원된 브라우저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HTML5 기준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는 게임별의 스낵 게임이라든지 요거는 잔디 소프트의 매드월드인데 이런 게임들이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 없으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